여러분들도 각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 주식을 하는 데는 아마 다들 이유가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우리는 한국 토박이고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한국 시작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주식을 하지 않고 가끔씩 하기는 하지만, 좋은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다 싶으면 가끔씩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저희가 3억이라는 저희의 그 총 시드를 테슬라에 올인을 했고, 그리고 잔잔바리로 이렇게 뭐 스윙하고 이러는 것도 저희는 모두 다 미국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미국 주식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얘기해 볼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장기 투자 시작한 뭐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뭐 저희는 주식을 막 하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둘 다 이제 은행권에 있었고 했으면서도 주식을 막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딱히 하지 않고 살았고, 저희는 오히려 이제 부동산파였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2년 전세를 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집을 살까 말까. 왜냐면 그때 다 너도 나도 막 다 집을 사는 때였고, 그리고 대출이 그냥 뭐 아주 웬만하면은 다 80%씩 다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한 가구,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모두가 이제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정책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희도 그때 그냥 막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이제 샀어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좀 시세 차익을 얻게 되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 투자했던, 투자가 아니지, 사실 저희는 실거주를 했었으니까 처음 샀던 그 집은 주상복합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 아파트, 바로 길 건너 아파트에 비해서 그 오름폭이 좀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첫 집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동네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따졌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한번 소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은 모든 것을 되게 관심을 갖게 되고 막 공부를 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좋은 부동산 동네가 보이고 우리에게 더 맞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범피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서울 시내에 있으니까 또 이제 교통 이런 거 막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 있어서 얼른 이거를 좀 갈아타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집을 내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옮길 옮길 그곳을 이제 막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막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집값이 이렇게 좀 서서히 올랐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도 그때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희 집도 올랐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집은 그렇게 막 팡팡팡 오르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었다.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런데 반면 우리가 다음에 사고 싶은 아파트는 너무 잘 오르더라. 그리고 심지어 또 거기는 갑자기 호재가 터진 거예요. 그 주변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은 안 팔리는데 거기는 계속 이제 한 주 지날 때마다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오르더니,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진짜 좀 무리를 해서 좀 땡기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우리 집이 팔렸어. 팔렸는데 팔리고 났더니, 근데 또 이제 우리가 그 집을 판매를 한다고 계약서를 쓴 날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그게 완전 대박이었어요. 그게 무슨 뭐였지? 하여튼 그 이후로 진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얼어붙어가지고 오르는 데는 미친 듯이 오르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부터 진짜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게 아니라 완전 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한테 집 산 그분도 아마 산 날부터 겁나 벌었을 거예요, 아마. 참, 어이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가 보고 있었던 그 동네는 심지어 주변에 호재가 있으니까 엄청 올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거기를 못 사게 됐어요. 그냥 거기는 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한 몇 천만 원만 무리를 하면 살 수 있는 선이었는데, 한 이제 2억, 한 2억? 막 그 정도. 의 갭이 벌어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우린 저 동네를 못 사네.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저희 부부가 좀 그런 생각이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게 부동산은 지방 부동산은 사실 저희는 희망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동산은 무조건 투자를 하려면 서울 부동산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사고 싶다. 어,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한 부동산은 저희가 이미 그 첫 번째 집으로 시세 차익을 본 그 금액으로도 뭐 갭 투자건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해도 투자로는 할 수가 없는 저희가 또 사는 집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참 신기한 게 이게 참 모든 일이 그냥 하나만 이렇게 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이렇게 뭔가 맞물리듯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집을 팔고 막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을 때쯤에 되게 미국 주식에 꽂혔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미국 주식을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언제부턴가 범피시가 저희 남편이 되게 뭔가 통이 커졌어. 되게 좀 쫌생이 같은 애였는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뭐 주식도 뭐 이렇게 뭐 1, 2천 해서는 돈을 얼마 못 번다. 그냥 우리 이거 시세 차익 얻은 거 이거를 가지고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저도 뭐 부동산 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이 돈을 뭐 그냥 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지방 그런 거를 뭐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그래서 일단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식이면은 사실 한국 주식도 있는데 왜 미국 주식을 했을까요? 그거는 또 왜 그랬느냐? 우리가 또 이제 한국 주식은 한 4년 전, 5년 전쯤에 그것도 참 웃겨. 주식을 전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어느 날 주식을 한번 해볼래? 그랬는데 또 그래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그것도 저는 이제 주식을 한다면 나는 무조건 카카오를 살 거야라고 그냥 막연하게 카카오가 우리나라를 그냥 다 이렇게 지배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지? 그냥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들이 그 당시 4년 전, 5년 전 그때만 해도 되게 이제 신선했었고, 그래가지고 카카오가 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뭔가 집어 먹어 삼킬 것만 같았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요즘에 그 소상공인 그 틈틈이까지 침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나 봐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카카오를 생각했는데, 신랑도 카카오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카카오 좋다. 그래가지고 카카오를 2천만 원을 그 당시 카카오 주가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랬다가 13만 원에 팔았어요. 30% 먹고 좋다고. 2천만 원 처음 주식 투자를 했는데 6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30%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좋아. 600만 원을 벌었네. 근데 나름 카카오는 우리 그 당시 기준에는 장투였어요. 왜냐면 막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그냥 한 번 10만 원에 샀던 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나름 이제 그래봤자 뭐 몇 달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 너무 다 기억이 안 나. 진짜 기억이 너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야 이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하네. 주식 재밌다 야. 돈 벌었잖아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재밌다. 그리고 되게 쉽네.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하니까 되게 쉽다. 그러면서가 이제 시작이었죠. 이제는 저희가 정말 쳐다도 보지 않는 바이오주 손을 대기 시작했죠. 그 당시 여러분 신라젠 아시죠? 신라젠? 신라젠 진짜 핫했어요. 신라젠 들어갔죠. 되게 유명한 거 바이오주 하여튼 뭐 바이오주 유명한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뭐 또 막 갑자기 막 김정은하고 막 누구야?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지?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막 판문점 만나서 막 악수하고 막 그때는 진짜 전 국민이 사실 너무 소름 끼치고 감동스러운 순간들이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다시 금강산 관광이 열릴 것이다. 뭐 개성공단이 뭐 어쩔 것이다. 그렇지 HLB 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대북주에도 손을 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뭐 또 뭐 게임주 그 배틀그라운드 그게 출시돼서 막 그게 막 전 세계 막 난리가 난대.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 뭐 관련주 그리고 또뭐
뭐지 또 비트코인 관련주 막 이런 식으로 막 관련주 해가지고 진짜 그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단타도 많이 해보고 이 섹터 저 섹터 막 여기저기 기웃기웃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돈 될 법한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기웃거리면서 막 샀다 팔았다를 했었어요. 저희에게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물론 벌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진짜 크게 물려가지고 그냥 근데 저희는 그것도 아깝잖아요. 손절은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미국 주식 시작하고 한 얼마 안 됐어요. 그거 다 손절한 지. 결국에는 마이너스 50% 상태에서 진짜 손절하고 진짜 다시는 국내장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투자 방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에는 뚜렷한 이유가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신라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얘네들도 보면은 다 되게 좋은 주식들이고 그리고 되게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이고 한데 HLB는 거짓 공시 떴었나요? 신라젠은 막 거의 상폐 위기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신라젠 HLB 이런 애들은 진짜 매일매일 신문을 장식하던 그런 기업들인데 어떻게 이것들이 그 경영진이 그렇게 주주들을 속이고 막 이러는 게 와 얘네 진짜 너무 썩었다 이런 생각? 그런 진짜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경영진들의 행태에 진짜 너무 좀 신물이 났고 그리고 막 이제 공시 같은 것도 거짓 공시가 좀 이렇게 되게 많았던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게 진짜 저희는 좀 와 진짜 대박이다. 우리나라 진짜 주식장 진짜 너무 너무 더럽다.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좀 국내 시장에 좀 정이 많이 떨어졌죠. 정이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뭐 국내장도 우리가 카카오를 계속 그 10만 원에 샀던 거를 계속 쭉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8배의 수익을 봤을 거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잖아요. 그치 속칭 테마주를 좀 간간히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좀 이제 국내장에 대한 정이 많이 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미국장도 정말로 뭐 이렇게 테마주나 이렇게 좀 막 작은 회사들은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또 미국 시장이 더 저희한테 끌렸었던 이유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은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일 국내장 어떻겠구나. 좀 감이 오잖아요. 그쵸? 그런 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뚝 떨어지면 우리나라 장은 그냥 무조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그 뭐지?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되게 소위 이제 뭐 유망주들이 보면은 다 미국 기업들의 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국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하청 업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미국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요. 뭐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오토파일럿 관련해서도 초반에는 좀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도 꽤나 관련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 아예 그냥 테슬라 하고 나서는 진짜 관심을 아예 뚝 띄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만 해도 그렇고 애플만 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되게 하청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애플로 납품하고 테슬라로 납품하고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애플이나 테슬라에 뭐 안 좋은 뉴스가 떴다. 그럼 그냥 얘네는 그냥 휘청하면서 그냥 후두둑. 그러니까 뭔가 그 회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흔들려 버리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데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을보다는 갑에게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갑에게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갑은 미국 시장에 있더라.
네. 그렇게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 또 살짝 봤는데 이게 코스피에 속해 있는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총 합이 2,360조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게 2020년 말 기준인데 이거 2,300조면은 이게 이제 애플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지?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랑 코스닥을 합쳐도 애플 시총보다 작다는 게 저는 그게 처음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기 전에 범피시가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나 작은 시장이다. 이렇게나 작은 시장 말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큰 시장에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아, 우리나라가 진짜 땅덩이 작은 건 알았지만 그래도 되게 우리나라 좀 저 나 좀 애국자인가? 그런 거 있거든요. 와, 요렇게 작은 땅덩이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되게 좀 이렇게 국뽕 같은 게 있는 스타일인데 그 얘기를 듣고 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진짜 사람이 좀 큰 물에서 놀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시작을 했고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다음 부동산을 살 수 없었던 그런 현실과 그리고 참 또 참 알맞게 맞추어서 이렇게 또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 아까 저희가 국내 시장은 카카오가 시작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몰라. 쟤는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시작이었어요. 아마존이 드론으로 뭐 배송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막 그런 뭐 배송 시스템이며 보니까 또 아마존이 막 전 세계를 그 뭐지? 잡아먹을 것 같은 지배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그러면서 맞아 카카오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거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근데 카카오가 하는 거는 이미 구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구글이 장악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 우리나라 막 쿠팡이 어떻네 뭐가 잘한다 해도 아마존의 그런 정말 또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보여지질 않으니까 저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아마존이었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카카오가 하는 거 구글이 다 하고 있잖아. 구글.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을 공부하게 되었고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막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거였죠. 공부하지 않아도 다치지 않을 애들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배하는 주식 좋아해요. 지배해야지. 그래서 제가 테슬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10년, 10년이 뭐야? 앞으로의 100년은 테슬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이제 전기차 시장이 열리잖아요. 이미 열렸지. 이미 열렸고, 앞으로의 이제 저는 한 30년 정도는 봐요. 적어도 30년 정도는, 테슬라의 시대. 테슬라가 지배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압도하고, 압도당하고, 막 이런 거에 되게 막 마음이 크게 동요되고 막 감동 느끼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압도하고 지배하는 그래 전 독점 이런 거 좀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독점주 사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장기 투자는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내장에서 그런 뭐 단타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은 뭐 미국장은 우리가 뭐 장기 투자를 하자, 뭐 스윙을 하자, 뭐 단기 투자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혹시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수익이 오면 좀 팔고 그리고 그러니까 수익 실현의 기쁨도 좀 누리고 그리고 또 뭐 나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나 좀 막 하고 싶은 거 막 귀걸이 같은 거 막 목걸이 같은 거 막 사서 좀 하고 가방도 좀 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걸로도 좀 저희가 많이 싸웠죠 초반에 근데 이제 이게 또 초심자의 운이라는 게 또 진짜 그게 무서운 건데,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애플, 아마존, 구글을 담고,
그게 또 이제 나스닥이 막 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또 되게 또 운이 괜찮았는지 그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을 때 애플 매집 시기여가지고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겠어. 많이 벌었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좀 팔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면 저희의 시드가 그 당시 이제 2억 2천 얼마였는데 2억 3천이 조금 안 되는 그 시드로 시작을 했는데 수익이 1억이 1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좀 한번 팔고, 응? 팔고 다시 한번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막 또 거기서 또 이제 막 싸움이 있다가 결국엔 안 팔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다가 또 이제 뭐 한번 폭락장도 맞고 뭐 이러다 근데 결국에는 다 제자리를 찾아서 그보다 더 올라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제 수익 실현도 하고 무슨 장기 투자야. 엉덩이 붙이고 있는데 되게 미련해 보여. 무슨 미련 곰탱이 같이 무슨 뭘 그냥 뭘 기다려. 오르면 좀 팔고 어? 또 다시 떨어지면 또 사고 그게 주식 아니야? 그래야 돈을 벌지 뭐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 그건 그냥 숫자지 뭐 그게 내 돈이야?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고렇게 한 번을 지나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업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뭐 실제로 그러니까 테슬라 올인을 위해서 애플, 아마존, 구글을 정리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뭐 이렇게 업다운이 있다 해서 뭐 여기가 고점이야 팔자, 여기가 저점이야 사자 이런 거는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쭉 그래프를 좀 이렇게 길게 보면, 그러니까 한 달 그래프를 보면 막 업다운, 업다운 이런다 해도 1년 그래프를 놓고 보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좀 가죠. 그리고 5년으로 보면 더 꾸준히 가는 그런 그래프들이 많고 해서 결국에는 진짜 장기 투자가 답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진짜 그거는 신의 영역인 거잖아요. 신의 영역인 부분이라 일단은 그 부분은 진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뭐지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단기 투자 뭐 스윙 이런 걸 하려면 정말 그런 시장 상황에도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즉각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그 회사의 뭐 뭐지 악재 뭐 조금이라도 안 좋은 뉴스가 뜨면은 떨어지잖아. 주식은 뭐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모든 것에 이제 되게 다 촉각이 곤두서 있어야 되고 난 진짜 주식만 바라봐야 돼. 안 그랬다가는 떨어지니까.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나는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우리는 천성이 되게 게으른 스타일. 되게 게으른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열심히 막 공부를 해가지고 야 오늘 팔아 야 오늘 사 이런 거를 못해. 그리고 저희를 이제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 보면은 막 무슨 지수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노동 뭐 뭐야 뭐 고용 지표 그런 게 막 한 달에도 막 맨날 있어. 그리고 최근에 파월 왜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게 뭐 데일리 뭐 연설이야. 그런 거를 항상 이제 곤두서야 되고 그 연설이 나올 때까지 내가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뭐 이거를 계속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나? 항상 막 그런 긴장 상태? 그러면 나는 즐겁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어, 항상 신경 곤두서 있고 내 돈 잃으면 진짜 열받잖아. 그쵸? 근데 막 그런 거 항상 곤두서 있어야 되고 신경 써서 팔아야 되고 사야 되고 막 이런 거 귀찮아. 귀찮고 어렵고 못하겠어서 진짜 못하겠어요. 응.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고용 지표가 뭐 평소보다 높게 나왔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서 진짜. 나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내가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내가 뭐 막 쭉 미국 주식을 해와가지고 응? 뭐 이러면은 주식이 떨어지겠네. 현금을 보유해야겠어. 막 이게 바로바로 감으로 팍팍 오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진짜 모르겠 모르겠고 고용지표가 이렇다는데 그리고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올린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모르겠고 환율이 올라 내려 모르겠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래서 진짜로 저처럼 그냥 게으르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돈은 벌고 싶고 그러면 그냥 조금 마음의 여유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내 돈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르더라.
그래갖고 진짜로 장기 투자라는 거는 주린이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투자하는 주린이들? 그리고 저처럼 정말 게으르고 공부하기 싫고 공부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냥 마음만 편하게 먹고 있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투자 방법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 되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장기 투자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테슬라라는, 기업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장기 투자, 그리고 올인. 진짜 내가 이렇게 살면서 올인을 해볼 줄은 정말 저는 정말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진짜 나의 계란을 한 바구니에 이렇게 많이 담을 줄은 정말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고 있네요. 그런데 진짜 너무 다행히 테슬라라는 기업에 저도 너무 이제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고 진짜 얘를 안 만났으면 어쩔까 싶고 너무 소중하고 막 그런데 하여튼 테슬라라는 기업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 겪어봐서 알지만 얼마나 주가가 출렁이고 얼마나 미디어에서 때리기 좋아하고 여기저기 떠들기 좋아하는 그런 주식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물론 정고점에 이제 들어갔거나 아직까지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 테슬라를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계시지만 어쨌거나 다시 우리 또 그 힘든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우리 최근에 530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 지금 몇 층까지 왔어요. 지금 200층 넘게 또 이렇게 뛰어왔잖아. 응? 그리고 이제 전 몰랐어요. 우리 9월 달에 보니까 모든 지수가 다 하락했더만? 거의 5% 가까이? 그런데 우리 테슬라는 또 혼자 5% 가까이 올랐더만?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있는 아이, 그 미래가 더 창창한 아이. 그렇잖아요. 우린 주식은 미래를 보고 하지. 물론 과거에도 잘한 그런 이제 뭐 애플, 아마존 이런 애들도 있지만, 어, 우리 주식은 사실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잖아요. 테슬라만한 게 어디 있겠어? 암만 찾아도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희는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는 게 저희의 98%, 포트폴리오의 98%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참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투자는 해도 되겠다라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 거네요. 근데 네, 꼭 모든 걸 경험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음, 좀 이렇게 뭐냐? 미국 주식에 영향을 받는 애플 그 하나의 기업보다도 작은 시총, 우리나라 그런 작은 시장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갑에 투자하자 이거죠. 갑과 을이 있다면 한국 시장은 너무 을이야. 을도 너무 슈퍼 을이어서 시장도 너무 작고 이 미국 시장에 너무 영향 100%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말 작은 기업들 주가가 정말 껑충껑충 뛰어오를 법한 그런 좀 작은 기업들은 경영진들이 너무 좀 행태들도 어 엉망진창인 기업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정말 장난도 많이 치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 미국 그 주식장에 더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미국장에서 장기 투자해가지고 우리 꼭 부자 돼요, 다 같이. 화이팅! 테슬라 화이팅!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거는, 이런 이유거든요. 혹시나 저희 말고 다른 이유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계신가요?